방하면서 언론이 좀 언론의 기능을 다하라, 왜 이렇게 입을 닫고 있냐 이 얘기를 했는데요. 언론의 기능은 정권, 정부의 잘못한 점을 비판하는 기능이 제일 큰 기능이거든요. 그거를 안 하고 메이저 언론사가 사전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거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 드디어 최보식 기자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다면 조선일보라든가 이 메이저 언론 특성상 그냥 유튜브처럼 막 던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잡았어요. 잡으면 2탄, 3탄, 4탄, 5탄 쫙 준비해서 상대가 공격할 거 대비해서 그 다음엔 이거 쑤시고 그 다음에 이거 쑤시고 쫙 모아놓은 다음에 터뜨리거든요. 드디어 사전선거가 조작됐다는 거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에서요. 누굴 다뤘냐 하면은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이요, 학술단체의 최고 권위의 기관입니다. 여기에 원장을 지냈고요, 통계학회 회장까지 진행, 이 분야의 한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75살이나 되신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많은 말들이 많아서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이 통계 거장이요.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박성현 교수가 의혹을 풀려면 박빙 선거구 3곳을 재검표하는 방법밖에 없다. 재검표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요. 이분이 이제 드디어 의혹을 풀려면 이제 그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죠. 최보식이 만난 사람인데, 최보식 씨가 참 제가 존경하는 기자 중에 한 명인데 아주 예리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안의 폭발성을 인지해서 그런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론자, 저 같은 사람의 반대 입장에 서는 사람을 대변하는 듯이 쑤셔요. 그러면서 약간 면피 겸하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잘 알아라, 이런 아주 복선을 깔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최보식 기자가. 몹시 예민한 사안이다. 통계학자로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선생의 권위와 명망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 박성현 교수가 조작 증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통계학자의 눈으로는 몹시 의아하게 비친다. 아주 우연의 우연에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굳이 말하면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고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 신이 작정하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보식 기자가 또 쑤십니다. 통계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는 있다. 이번 총선 투표 결과 실제로 그걸 말해주지 않냐, 이렇게 또 쑤셔요. 그랬더니 현실을 반영한 결과가 통계다. 가령 서울은 강남, 강북 등 지역성이 있고 후보 경쟁력이 달라서 지지도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이번에는 서울 선거구 49곳에서 모두 민주당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보다 평균 12%포인트 높았다. 선거구별 표준 편차도 2.4%로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또 최보식 기자가 쑤십니다. 먹구름이 한반도 하늘을 덮을 때 전국적으로 비가 동시에 올 확률은 100%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먹구름은 민심을 비유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쓱 질문하니까 박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고수들끼리에 이게 치고받는 건데, 제가 볼 땐 박성현 교수가 역시 대가답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45.6, 통합당 46%였다. 당일 투표 결과로는 민주당 123, 통합당 124명, 무소속 5명, 정의당 1명 이겼다. 그런 민심이 사전투표함을 열자 민주당 163, 통합당 84석으로 뒤바뀌었다. 사전투표에서 현 정권을 지지하는 민심이 먹구름처럼 뒤덮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4, 5일 뒤 당일 투표에서는 갑자기 왜 이런 민심이 바뀌었는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럼요. 이건 우리가 늘 말씀한 거 아닙니까? 똑 떨어지는 대답 아닙니까? 여기서 또 최보식 기자가 저희는 잘못됐다는 사람의 이걸 반박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또 쑤셔요. 보수성의 유튜버들 사이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조작할 수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퍼졌다. 가령 대구는 사전투표 비율이 낮고 당일 투표에서 높았다. 역대 선거에서도 현 여권을 지지하는 젊은 층이 사전투표 많이 참여했는데요.
쓱 이렇게 수십니다. 그랬더니 박 교수가 이번 사전투표에서 60대 이상이 30.8%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 다음으로 50대가 21.9%였다. 50대 이상을 합치면 52.7%로 젊은 층보다 사전투표에 더 많이 나왔다. 50대 이상의 전반적인 표심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그렇죠. 50대 이상이 야권을 지지하는 성향이 많잖아요. 문재인 심판하는 성향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전선거 투표에서도 50대 이상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보식 기자가 또 질문하죠. 선생이 공부해온 통계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이미 일어난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처럼 비친다. 역대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율은 민주당이 높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박 교수가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았지만 낮게 나온 지역구도 꽤 있었다. 반대로 통합당, 당시 새누리당이죠.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은 지역구도 있었다. 당시 양당의 사전투표 득표율 격차는 5%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 22%포인트 격차가 났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랬더니 최보식 기자 또 물고 늘어집니다. 통계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사회적 변수도 있지 않은가? 그랬더니 박 교수가 바로 그 점이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정치사회적 변수가 과연 있었는가? 그 며칠 사이 그 얘기죠. 그랬더니 최보식 기자 또 수십니다. 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파동이 사전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관련 막말은 사전투표 전날에 터졌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가 이러한 막말 파동은 사실상 투표 당일까지 계속됐다. 그렇죠. 계속됐잖아요. 사전투표에만 크게 영향을 주고 당일 투표에는 영향을 안 줬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받아칩니다. 야, 대단한데요, 이분이.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일일이 통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우리 보수 유튜브에서 나온 의혹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최보수 기자는 또 반대로 계속 딴지 걸면서 질문해요. 일부러 딴지를 거는 거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잘 들어봐라 하는 식으로. 그랬더니 통계적으로 거장답게 말도 안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얘기를 또 최보식 기자가 물어봅니다. 통계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도 현실로 일어날 수는 있다. 특이한 현상이라고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 아닐까? 이러니까 어쩌다 우연히 겹쳐 그렇게 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이런 우연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단정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데요. 요 이제 최보식 기자가 질문합니다. 개표 전 과정은 CCTV에 찍혀 있다. 전자개표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된 컴퓨터다. 개표장에서는 개표 사무원, 각 당 참관인 등이 2중, 3중 검토한다. 집계된 표수는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통해 서버에 입력된다. 폐쇄 회로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해킹은 불가능하다. 이런 현장을 이해하면 전자개표기나 서버에 칩을 심거나 프로그램을 조작했다거나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가 개인정보를 기록했다는 등의 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참 이 최보식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거나 이 사전투표 부정에 대해서 아니면 알고선도 반박하는 사람들을 잘 파악해서 교묘히 질문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가 안 됐거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아니면 반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모론이다 그러고 우리들을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교묘하게 찌르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최보식이 아니라서 뭔지 모르지만 이분의 답변, 박성현 교수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보십시오. 나는 통계 관점에서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중앙선관위에 이렇게 확산되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박빙 선거구 3곳을 재검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짤막하게 답변하면서요. 함축성이 있습니다. 다시 재검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좀 최보식 기자에 보태고 싶은 건 천하의 최보식 기자도 공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저보다 더 고술해서 반박론자들까지 꼼짝 못하게 이런 반대로 역으로 치는 건지 야 기가 막힌데 우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QR코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설령 백보 양보해도 500만 명에 대한 신상 기록이 들어가 있다는 공문을 김문수 측이 확보했어요. 그 다음에 폐쇄 회로라 해서 외부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최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데 벤자민 윌킨슨 선생 등 이 컴퓨터 회로 전문가가 외부 해킹이 가능하다는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서버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금 여러 차례 나왔고요. 분석이. 그리고 여러 가지 오프라인 증거도 나왔잖아요. 이게 최보식 기자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둘 중에 하나. 진짜 고수인가? 어설픈 선수인가? 저는 진짜 고수. 부정선거를 열심히 파헤치는 시민단체와 함께 이 일에 앞장서서 나서고 계시는 분인데요. 선관위 노조 창설 멤버이기도 하고요. 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화면에 보시면요. 네. 한성천
중앙선관위 전 노조위원장이신데요. 개명을 하셨습니다. 개명 전에는 한영수 위원장님이신데 이름을 바꿔서 이름 바꾸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름 바꾼 거는 그 부정선거 증거를 다 찾는데 성공했다고 성자를 넣고 그 다음에 그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하늘이 국민이니까 하늘천 그러니까 한성천을 바꿔 이룰성의 한울천. 예, 한울천. 그래서 바꿨습니다. 예.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예, 그래 의미가 있게 해가지고 제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저는 추스려야 되니까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미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공무원 노조가 있는 건 아는데 야 선관위에도 노조가 있고 선관위도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니까 그 법에 의해서 노동작업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노조위원장을 하셨는데 지금은 아니십니까? 지금은 그 부정선거 투쟁하다가 뭐 중앙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저를 직급 면직시켜버렸죠. 파면시켰죠. 파면시켜버렸군요. 이거 공무원한테 파면이라는 건 이건 엄청난 그거는 뭐 완전히 그 연금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연금은 제가 받습니다. 제가 이제 파면을 결정하고 거기서 이제 그 제가 장관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상으로 인해 가지고 해임으로 이제 최종 그 되면서 제가 잘려 나왔죠. 그러니까 연금에는 그 지장이 없습니다. 연금은 지장이구나. 그거는 이제 참 다행인데 그래도 뭐 지금 보면 이제 그게 명예스러운 건데 그 당시 공무원이 해임됐다가 이거는 평생을 공무원 공직을 했는데 불명예스럽게 말해서 강제로 쫓겨난 거 아니에요? 네, 강제로 쫓겨났어요. 어떻게 쫓겨났냐면 왜 쫓겨난 거예요? 내가 이거 내 부정선거 이거 난 밝히지 않으면 죽는다. 니한테 죽기 전에 내 직권력이 있으니까 먼저 자르겠다고 그래 잘려 나오는 거예요. 너부터 먼저 죽인다. 내가 니를 잘라 죽일 직권력이 있으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그대로 잘라붙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죽는다 밝혀지면 제가 그렇게 투쟁을 해왔지.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이 선거가 잘못됐다.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전운으로 보고 제가 내부 투쟁을 했으면 처음에 내부 투쟁을 조용하게 끝내려고 이제 이방이 실수를 했으니 다음 때부터는 바로 하자. 절대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그 말을 했더니 부정선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도리어 자기들이 치는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오만 조작을 하면서 파면까지 가려는 걸 파면 그것도 또 수포로 들어갔죠. 돌아가면서 내부에서 계속 투쟁하니까 나중에 못 견디니까 이제 잘라버렸어요. 그럼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를 밝히시려고 그런 거야? 아니면 그전 선거입니까? 이 부정선거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개정을 안 했거든요. 2002년 6월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부정선거? 2002년 6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국민들도. 2000년 6월 달에 어떤 우리 선거관리 개표사에서 중대한 변화가 왔습니다. 전자개표기를 2002년 6월 제3회 지방선거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용을 했는데 그 사용한 결과가 제가 노조위원장이니까 조합원들로부터 많은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거 완전 조작 가능하고 이거 못 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실제 보니까 해킹이 되는 해킹. 서버가. 해킹되면 무효거든요. 무효죠. 그래서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저는 행정만 보던 사람인데 전산부문도 들어가 전산학과 나오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선관위 에서 이제 6월 13일 날 지방선거 하고 나서 8월 1일인가 8월 5일 날 전자개표기 평가회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우리 노동작업을 당연히 참가를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는 줄 알았더니 노동자가 속 빼앗고 자기들끼리 전자개표를 사용했던 직원 위주로 해야 되는데 직원은 거의 빼고 뭡니까 거수기 노릇하는 이상한 아이들 뭐 총무과나 이상한 부서에 지시 잘 듣는 부서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소고기 모아놓고 시도국장들 모아놓고 무슨 말하면 이 좋아요 하면 전부 다 좋다고 착착 하는 알지요. 또 북한 집단들이 하는 거수기 노릇하는 이 좌파들 그 특징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 날짜를 알고 사무총장한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장관이거든요. 교섭 대상이니까 연락해요. 왜 노조가 관여하면 안 된다.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참여한 줄 알았는데 몰랐냐고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지금 뭔 말씀하시냐고. 우리를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지시를 해가지고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그때
그 평가의 시작 2시간 전에 제가 갔어요. 네. 자료를 받아보니까 2시간 동안 이 두꺼운 한 100페이지 이상 되는 자료를 쫙 전부 머리에 넣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문제점 있는 걸 제시하고 전부 하려 했더니 제가 손을 든다든가 이러면 절대 지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말로 이게 완전히 조작을 하는구나. 그 기계 문제점을 이제 은폐시키면서 대충 넘기려고. 예, 대충 넘기가지고 진짜 사건 만들려고 하구나 싶어가지고 끝까지 참았어요. 맨 끝까지. 이게 언제까지 손 드는데 지명을 안 하는가 보니까 지금도 양심이 있는가 맨 마지막에 이제 딱 지명하다. 그래서 내가 짝짝짝 설명을 다 했죠. 이거 혼편하고 문제가 심각한 기계다. 어떻게 질문을 그래 하고 있나. 중요한 거는 빼고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선거과장이 이제 사회를 봤거든요. 네. 중앙선관위 선거과장이. 2002년당을? 예, 2002년. 그 조혜주 아닙니까? 조혜주입니다. 조혜주가. 지금 상임위원 장관급 간 사람. 네, 그 선거법 위반하고 지금 불법행위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혜주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예, 그냥 그 당시 얘기부터. 예, 그 당시 조혜주가 노조위원장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내가 볼 때는 이 새끼가 어떻게 함부로 명예훼손 시키냐. 뭐 제가 뭐 진짜 뭐 그때 젊었으니까 막. 그리고 노조위원장이고. 예, 그래 이제 한 볼때 때리고 하려고 했더니 말렸지요. 예. 말리면 이제 선거실장이 있었거든요. 선거실장이 조혜주 보고 사과해. 이 새끼 되지도 않은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 하냐 해가지고 그러면 그 말 끝으로 이 평가가 와야 돼버렸습니다. 와야 돼가지고 제가 즉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해라고 시켰나. 아니 사무총장 아니다. 그럼 평가에 다시 해라. 대선 전에 다시 해라. 절대 이거 전자개표기 못 쓴다. 이건 조작기계다. 못 쓴다. 해킹된다. 그 사무총장한테 압박을 가하고 대선 때 쓰면 내 부정적 폭로시키겠다. 이 나오기는 어떻게 이제 또 저를 괴롭히냐. 저 아는 친구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막. 어이고, 야. 친구들 전화하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이거 부정선거다. 너 전화하지 마라. 누가 나한테 연락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너가 이상한 사람 된다. 전화 끊어라. 이건 팩트가 있다. 그래 친구들 전화 못 하도록 해놓고 중앙선관위 간부들하고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좋다. 저 불러라. 그 전자개표기 만든 그 회사 간부들을 불러라. 네. 뭐 기술 과장인가 오고 뭐 다 왔더라. 제가 물었어요. 한번 물어보자. 해킹 막을 수 있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럼 서지 마라. 이랬는데 그걸 기어이 썼던 게 2000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에 전 지역에 썼다. 이게 6월 달에 지방선거는요. 예. 시도지사 있잖아요. 시도지사 선거만 썼습니다. 네. 대통령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때. 예, 대통령 그 12월 달 2000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에 전부 다 썼습니다. 네. 딱 썼는데 저는 진짜 나중에 저한테 무슨 말까지는 한 표라도 혼평이 나오면은 선거 무효 선언하겠다 하고 썼거든요. 네. 저는 진짜 다 이게 성능을 전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 해가지고 없겠지 하고 믿었어요. 네. 하도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개표 끝나고 나서 국정원 직원인가 양심선언을 또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지? 나는 말을 안 했는데. 그러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의심했는 거예요. 네. 이게 무엇이 이상하다. 난 도리어 이제 그쪽을 의심했는 거예요. 네. 나는 분명히 말을 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다 나중에 그 사건을 계속 더듬어 보려니까 그 사건이 오리무중에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도 조작을 했는 것 같아요. 사건을. 뭐 신분증 조작해가지고 우선에 넣어놓고 부정서가 아니다고 묻으려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지금 들어요. 지금 제가. 그래가지고 그 사건 놔두고 이제 내버려서 이제 그거 했죠. 이제 한나라당에서 가만히 있었단 말입니다. 네.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 2003년 1월 27일 날 투표지하고 그 전자개표기에 썼던 파일하고 서버 있잖아요. 네. 그거 다 대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대조를 하기로 하고 이제 그
증거보전 신청 들어가지고 그까지 다 하기로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또 했는데 1월 25일 날 KT에서 그 서부를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 서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완전 파괴돼가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야, 이거 봐라 이거. 그 대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방송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저거다. 북한에서 디도스 공격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 관여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대법원에 그 수사 들어가가지고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래 1월 27일 날이 됐어요. 그건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 대조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투표지만으로 가려냈어요. 이제 투표지가 이제 이 100장 같으면 이런 묶음이 있으면 순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순서대로 전 다 찾으면서 안에 홈표가 있는지 무효표가 있는지. 홈표가 뭐가면요. 만약에 1번 후보자 표 안에 2번, 3번, 4번 이런 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1번 후보자 찍은 묶음 안에 그거 따로 분류를 하는데 이 묶음 안에 다른 게 막 들어가 있어요. 다른 후보자 표가 돼. 일일이 검사 안 할 줄 알고 그냥 쑤셔 넣은 거네 그냥. 쑤셔 넣은 게 아니고 전자개표기가 해킹 당하니까 오류가 아니고 해킹 당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류를 지가 이렇게 5장에 한 장씩 분류 안 되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홈표가 엄청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홈표라고 합니까? 홈표라고 합니다. 그걸 왜 홈자를 붙이나요? 이제 그 명칭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고 또 그 안에 무효표가 나와요. 무효표는 당연히 무효표로 분류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1번이면 1번에 들어가니까. 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그걸 확인했냐면은 1월 27일 날 개표장에 제가 노조위원장이니까 중앙선관위 피고 참가인으로 그 법원에 가게 됐어요. 이제 여야 참가인이 다 입회하에 이제 다시 확인을 검표를 하거든요. 있으니까 오전에는 제가 참가인으로만 있으니까 대강대강 보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오전에 지루하고 그 법관이 판사가 이런 일을 처음 해보니까 너무 느린 거예요. 더듬거리고.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밤새도록 해야 된다. 가기는 도와달라고. 제가 도와주면서 제가 또 자리에 앉아 한 잔이라도 봐줘야 빨리 끝나니까 2시간 동안 보니까 홈표가 12표 나오는 거예요. 2시간 만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 진짜 중앙선관위 내일 철저히 속였구나. 한 표도 안 나왔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딴 법정에 저는 동부 지방법원에 있었거든요. 남부 서부 저는 다 연락해가지고 봐라 홈표가 나왔다. 너보다 홈표 나온 데를 좀 체킹해가 매수를 하긴 해가지고 내한테 좀 연락해다오. 끝나고 나서 서울시만 75표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 그 다음날 바로 중앙선관위로 찾아갔어요. 사무총장한테 찾아갔어요. 당신 홈표 한 표 나와도 선언한다 했지 않느냐. 부정선거 선언해라. 서울시만 70만 나왔다. 선언해라 하긴. 얼굴이 완전 이런 똥색이 돼요. 노란색이 됐어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런 사람한테 계속 이야기해봐야 되지도 않고 돌아왔어요. 왔더니 날 죽인다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 내를 죽여봐야 되는 거예요. 죽여봐야 이게 부정선거 은폐되니까. 밤부터 시킨다고 나왔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내부에서 정리를 잘해가 다음부터 안 하면 된다. 이거를 부정선거를 올리려면은 옆에 있는 사람 다 핵폭탄마다 다 죽고 기관 망신도 당하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또 국민들 충격받아가 또 불상사가 날 수 있고 그런 선에서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온건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은 부정선거 전체를 알고 있는 줄 알고 너를 죽이려고 마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조 교섭하면서 사무총장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노조가 다 그래요. 안 지키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래가지고 비신사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약속 안 지켰다고 거칠은 말을 하지요. 욕을 하고 너가 인간이냐 뭐 개보다 못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일어났더만 그런 말을 전다. 노조위원장이었는데 노조위원장을 직위는 빼보고 일반 직원이 장관한테 개새끼니 뭐니 다 했다고. 이 확인서를 받아가 명예훼손 뭡니까? 이거 뭡니까? 품위유지 무슨 위반으로 파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가져왔길래 제가 잘 해봐라.
그때만 화가 너무 나가지고 제가 그 파일 서류 그 결제판을 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땅바닥에 나가고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참말로 제가 소속이 서울시 선관위 서석이거든요. 네. 서울시 선관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원장입니다. 네. 그분한테 징계 청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 당시 법원노조 그 지부는 그 서울 지부원장실을 막 다 부수고 막 난리고 솔직인 그런 그 노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온건하게 그런 폭력은 전혀 없었다는 온건하게 합리적으로 요구하고 이래. 이 합리적으로 요구하고 이래 온건하게 하는 이 노조위원장을 뭔 파면이냐 해당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서로 다 째가 휴지통 넣고 없었던 거래 하고 묻었는 거예요. 모든데 사무총장이 자기가 전보권이 있거든요. 전보권도 사실은 6급 이하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지방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치지 않고 막 이제 뭡니까? 내일 어떻게 죽여버려야 되니까. 강남 선관위에 있는 직원을 전북 순창 선관위로 전보 발령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 정식으로 이제 투쟁을 했죠. 아니 그 국회에서도 알아지고 그 당시 언론에서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뭐 노무현이 그때 당선대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는 누질르는 것 같아요. 그 힘으로. 그러니까 언론이 전달했어요. 무리대 보고 국회에서 행자위에서 알고 이제 거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또 행자에서 불렀고 다 그 내용을 설명해 줬고 그 행자에서 이제 아무 죄도 없고 부정선거 투쟁할 사람은 왜 그랬냐 해가지고 빨리 복귀시켜라. 빨리 복귀 안 시키면 총장을 이제 탄핵시키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살기 위해서 복귀가 돼요. 복귀가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고쳐라. 그건 절대 안 된다. 약속을 지키고 근데 보직을 안 주는 거예요. 놀아라. 도저히 이제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 의의가 없어 일하면 안 된다. 보직을 주고 다 해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제가 선관에서 선거 단속왕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가 하면 뭐 한나라당 당대표 최백열 씨도 제가 고발을 해가지고 당시에 한나라당 예, 한나라당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도 나중에 막 정치생명 끝나버렸고 그다음에 저를 강동으로 이제 다시 복귀시켜 강동을 갔어요. 강동수 또 이부영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또 저한테 걸려가지고 사실상 그 고소 고발하는 기술은 제가 다 가지고 내 기술을 알려줬더니 그대로 전수해가지고 내가 고발하려 했더니 고발 못하도록 중앙선관위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강동선관위에서 고발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고발을 못하니까 내 의견을 많이 들었지요. 나는 그런 걸 많이 해봤으니까. 하여튼 이제 이부영 씨가 진짜 정치생명 다 끝났지요. 그러니까 현직 당의장 그 심시한 당의장을 해놓으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2002년 노무현이 당선된 그 대선부터 이거는 지금까지 투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됐다 그 보는 거죠. 부정선거 보는 게 아니라 조작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 계속 한다는 거예요. 참. 아니, 서울시 선관위 계셨군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건 그냥 저 여담입니다만 얼마 전에 서울시 선관위 끌려갔었어요. 그래요? 제목이 뭐냐면 자율 선거 방해죄. 선거 자유 방해죄. 선거 자유 방해죄에서 제가 이제 뭐라고 방송에서 그랬냐면 유튜브에서 이제 사전선거 전이죠. 전에 사전선거 의혹이 있으니 전자개표기 등등 의혹이 있으니 여러분들 본선거 그거 잘 알아서 본선거 많이 가시라. 그리고 그 투표날 투표하시라. 투표날 의혹이 있으니 그리고 만약에 가시더라도 제대로 그거 알고 하시라. 그리고선 이제 본선거 날은 또 이제 미끄럼 게 있더라고. 이거 비닐 그 장갑 끼고 어르신들 장갑 끼면 미끄러우니까 미끄럽지. 기표 제대로 칸에 제대로 해야 되니까 기표봉 장갑 벗고 꼼꼼히 하고 이거 뭡니까 무효 투표될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거기 보니까 돋보기가 없더라.
근데 칸이 굉장히 좁아요. 좁아 돼 있죠. 왜냐면 당이 많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만큼이니까. 예. 좁아. 어르신들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찍기 힘들지. 돋보기 가져가시라. 예. 거기 돋보기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투표를 장려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도리어 상 줘야 되는데 선거자율방이죠. 그러다 놓고 오래요. 서울시 선관위에. 그래 갔어요. 갔더니 예. 또 의견서를 넣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예. 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저 입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 제가 알았어요. 예. 이제 알았는데 그건 이제 그렇고 의견서 이따 좀 같이 좀 해주시죠. 야, 그때서부터 이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 1월 27일 날 홈표가 발견 안 했습니까? 네. 그러면 각 법원에서 그 투표지 재검 검증 조서를 작성합니다. 네. 본 판사가 네. 작성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투표지 현상을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하는 그 결정문이에요. 예. 검증 조서가 그걸 다 작성합니다. 그래 80개 선관위 거를 작성했으니까 중앙선관위에 찾아갔어요. 노지원장 하니까 그 80개 선관위 그 검증 조서 내라. 그럼 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면 너무 많다.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어요. 2002년대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 거. 야. 그래가 법원에 쫓아갔어요. 좀 보자. 이거 큰일 났다. 법원 당사자가 이래서 못 보여준다. 뭐 문을 계속 두드리가 이게 아니다. 너 법원 공무원도 반성해야 된다. 이건 지금 부정선거를 막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나 하면은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7개 선관위 거를 줬어요. 보니까 7개 선관위 안에 홈표가 310매가 나오고 80개 중에서 7개 선관위에서 7개만 받았으니까 310매 나오고 무효표가 102매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합쳐서 400몇 묘가 이게 잘못된 거네요. 완전히 그 부정선거예요. 그러네. 그 사실을 그 1월 27일 날 하고 나서 거기 나온 거를 그때 사실로 보고 얘가 선거 무효다 하고 바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중앙선관위가 그 허위 사실 보도 자료를 각 언론사에 전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홈표가 무효표가 하나도 없다. 선관위 직원들이 실수를 했다. 이래가지고 또 제가 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찾아갔다니까. 와, 이 허위 보도하냐. 진짜 허위 보도하냐. 엄청나게 싸웠어요. 나쁜 놈이다. 그 뭐래요? 거기 어떻게 됐어요? 정은 안 하죠. 정 안 하면 내 직권력이 쉽게 죽인다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돼 가지고 그것을 2003년 4월 6일 날인가 사실 부정선거라고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그 기자회견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하고 그래도 중앙선관위가 안 움직여 가지고 4월 18일 날 그 전에 제가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그 대법관이거든요. 유지담 대법관이라고 그때 있었어요. 그분한테 제가 서신을 보냈어요. 만나야 되겠다. 사무총장이 부정선거를 했는데 자체 해결을 못하니 위원장이 이제 해결해야 된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 보내놓고 연락이 없어요. 연락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대법원에서 면회 신청을 하니까 대법원 직원들이 와 뭐라도록 막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 부정선거 때문에 와서 일하면 안 된다. 아니 또 중앙선관위 조목과장까지 와 들어막는 거예요. 그래 벌싸움이 됐죠. 그러면서 기자들이 알고 기사가 나갔죠. 부정선거라고. 기사가 일부 나갔고. 그래서 그래도 안 움직여가지고 4월 18일 날 대법원을 쳐들어갔어요. 공무원 노동자 간부 원래 공무원 노동자 조합원들이 다 갈라 했는데 그날 갑자기 그날 힘이 들어가지고 간부들 120명만 투쟁하다가 구속되고 부정선거 뿌리 뽑자 해가지고 대법원을 점거했어요. 그 중앙선관위원장 유지단 중앙선관위원장 내려 면담하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대법원에서 서초경찰서하고 강남경찰서 연락해가지고 경찰 1000명이 대법원을 에워쌌어요. 그 업무가 마비됐지요. 에워싸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부에서 우리 뭐 살 생각 안 했죠. 이건 뭐 사형도 당할 수 있다. 이 새끼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니까 유지대마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명서 발표하고 그날
대법원 정문은 나오니까 경찰들이 구속을 안 지켜요. 내가 주동자니까. 네. 왜 구속 안 시키냐 하니까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인데 왜 구속시키냐는 거예요. 그거 잘 알고 있네. 네. 그럼 경찰에도 고발해가 처리해라. 그러고 이제 각자 이제 다 해가지고 가고 4월 20일 날 또 갔어요. 또가 대법원을 80명이 그때 갔죠. 대법원을 전개해가지고 내려온다 면담하자. 부정선거 뿌리 뽑아야 안 된다. 그 경찰들이 서초 경찰서만 500명이 또 포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날 또 안 내려오고 응하지를 않으니까 5시에 서면서 발표하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막 시민들이 막 그걸 보고 막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민 중에 나오니까 제가 주동장이니까 나오니까 한 아주머니가 제가 팔을 잡는 거예요. 아, 왜 이러세요? 하니까 이야기 좀 하잖아요. 아, 내 남편이 매일경제 기자인데 청와대 출입하는데 돈을 이거 뭐 300만 원 모아가지고 뭐 내 남편만 준 게 아니고 다 기자들 다 준 모양인데 이거 절대 보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랬더니 이 나라 썩었지요. 희망도 없는 나라지요. 한 두고 봅시다. 이랬더니 진짜 보도 안 하고 돈 먹는 장면을 2번 또 봤고 또 기자들이 저한테 일러줬어요. 나는 돈을 안 먹고 저놈들 먹었다. 그래 저놈들 저렇게 행동한다. 또 그 말도 듣고 하니까 아, 왜 그걸 확인하게 됐나. 국회에 있는 공무원 노동자 본부가 있어요. 그 본부장이 저와 같이 투쟁을 해가 이 내력을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가다고. 그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한 150명 되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네. 부정선거 간담회를 한다 해가지고 간담회를 국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설명을 한 10분 정도 하고 있는데 기자들 둘이가 여자 기자 남자 기자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간담회를 방해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 그 두 분 다 좀 나가달라고. 기자들 수준이 있냐 하고 딱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간담회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기자분들 다 갔어요. 그 중에 여자 기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 네, 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실망스럽다고 이렇게. 아, 그게 아니고 내 진실을 전하러 왔어요. 이렇게. 나는 그대로 진실 보도를 하려고 기사를 교육받은 쓰고 있는데 척 방해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싸웠다. 돈 먹은 놈이고 무슨 내보고래 그 여자 기자가 네. 저놈들 다 돈 먹었어요. 아. 나는 돈 안 먹었어요. 우리 이래 삽니다 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국회 본부장도 노조 본부장도 깜짝 놀라봤죠. 우리 이래 살고 있습니다 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렇다 이게. 그 기자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각 언론사에 직급이 높은 사람들 뭐 논설장이라든가 뭐 이런 직급이 높은 사람 데스크 장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촌지에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하면 내 명예훼손죄 되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할 게 안 할 게 있습니다. 이런 부정선거 같은 권력에 대한 핵심의 부정이 났을 때는 전부 다 도시락 사고 망치 들고 식도 돌고 도끼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자인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